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어떤 약재가 그 병에 가장 잘 치료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갈반병, 갈색무늬병이죠. 갈반병이라고 하는데 이 갈색무늬병은 그 약재가 가장 잘 듣는 것이 보르도액입니다. 보르도, 네오보르도, 석회보르도 이렇잖아요. 그 약재가 이제 자균기작용 예방제죠. 예방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뭐 화상병 보도는 이제 화상병에도 방제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EBR계라 그래서 살림꾼 치료도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여기 이제 살림꾼 약재가 있었죠. 지난번에 쳤잖아요. EBR계라 그럽니다. 요거는 작용기작이 4이기 때문에 침투성입니다. 침투성 약재. 그래서 이파리 기공 안까지 들어가는 약재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잘 된 약은 HDHI계라 스트론빌루린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약재는 이제 헤비치, 프린트, 카브리오, 아미스타 이런 약재죠. 여기 보면은 5회차 살포할 때 여기 아미스타 뭐하고 헤비치로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런 약재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갈반병에 제일 중요한 효과가 제일 좋은 약들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아미스타를 쓸 때는 썸머킨이라든가 아리수, 그 다음에 MB 이런 품종에는 사용을 금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사가지고 잘못 살포하다 보면은 사과도 완전히 다 그냥 아주 동록이고 뭐이고 완전히 이상되고 잎도 막 쭈그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약재를 쓸 때는 요게 품목이 나온 거 외에 홍로하고 후지 요 품종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헤비치 아미스타를 치지 않고 좀 안전하지 않느냐. 근데 그 헤비치도 작년 헤비치고 올해 헤비치고 또 헤비치고 이러면 안 돼요. 요건 침투 이행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저항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약을 쳤으면 한 2년 정도 이 약 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약재 이렇게 살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트라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갈색무늬병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안트라콜입니다. 안트라콜. 이 안트라콜은 생육 초기에만 살포를 해야 되고 약재를 보면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 안트라콜은 6월 전에 사용해요. 그리고 방제를 보면 이제 뭐 여기 5월 달 정도 돼서 이렇게 안트라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트라콜은 요 시기 요 예방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칠 수도 사람도 있어요. 예방제나 하라 하니까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6월 이후에는 치지 않는 걸 좋다. 요거 치면 도리어 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견문이 썩은 병이 발생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6월 전까지 6월 이후에 넘어가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요런 약재가 갈색무늬병에 제일 좋은 약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란이죠. 델란. 델란은 약재는 요전에도 제가 유튜브 찍었습니다만은 이 응애약 중에서 여기 보면은 버티맥이라 있어요. 버티맥. 그 아바버틴 계열이라고 그래요. 요 약재하고 그 다음에 그 파라핀 오일 계열이라고 있어요. 디시트론이라고 했어요. 디시트론. 요 약재는 델란이 치는 가오는 이 약재는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해든 그 다음 해든 간에 하여튼 치지 않고 그 다른 약재를 델란을 쳤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응애약이에요. 응애약. 여기 보면 제 8월 달에 관찰 후에 한다 이래갖고 응애약인데 이 응애약을 타고 요 계열이 쓰지 않고 다른 계열의 응애약을 살포를 해야 된다. 근데 살충제, 살비제 같은 경우 보면은 다른 약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살충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창기에 썼던 걸 가지고 이 후반기에 그대로 작용 기작이 같은 걸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 특별한 약이 계속 반복해 있지 않으니까 우리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뭐 초창기에 뭐 3, 4월에 했으면 한 7, 8월에 이렇게 써도 한 2개월, 3개월 지나서 쓸 수밖에 없는 약재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면 안 되지만은 뭐 약이 그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또 그 병해충
그 병해충에 해당되는 약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방제력을 보면은 여기 방제력을 보면은 계속 앞에 갈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약재들은 갈반의 제일 우수한 약재들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보니까 요도 갈반, 화상, 갈반, 견문이, 갈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까지 6월 달까지는 이렇게 델란까지 이렇게 하시고 6월 중순 이후부터는 탄저병이에요. 여기 보면 탄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저에는 그러면 좋은 약들이 어떤 것이냐? 탄저는 과일이잖아요. 과일 속에 들어가는 약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 껍데기만 이제 보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캡탄이라든가 다코닐, 포리람, 요 약재가 제일 잘 듣는 약재돼요. 그러니까 요런 약재들은 뭐 병반이 보인다든가 뭐 그러면은 요 약재를 치고,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하는 것은 따내는 겁니다. 그 점이 있다고 생각이 판단해보고 이게 탄저하면 따내요. 빨리 따내야 됩니다. 빨리 따내가지고 파묻든지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탄저는 비가 오면 거기서 떨어져서 묻어가지고 옆 과일로 그냥 빗방울로 막 연결되는 겁니다. 처음에 관찰하시다가 탄저가 있으면 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제를 캡탄, 다코닐, 포리람 요런 약재를 이제 살포해야 되는데, 이런 약재들은 예방제잖아요. 예방제니까 이제 잘 칠 수 있어요. 잘 칠 수 있는데 최소한 한 6일 정도 간격을 두고, 뭐 오래 쳤는데 뭐 또 이따 또 비가 내일 모레 오니까 또 내일 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 6일 정도, 최소가 만약에 천지 5일 됐다 이게, 그럼 모레 비가 온다. 그럼 내일 쳐야 돼요. 6일째는 쳐야 된다. 그래 요건 뭐 침투 이행성이나 침투성이 아니기 때문에 방제를 해도 썩게 내려가면 또 다시 또 나중에 또 방제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약재가 이렇게 예방제는 이제 말라서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동안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려 내려가면서 한꺼번에 쫙 쓸려 내려가지 않잖아요. 전체 쓸려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약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이방제는 이제 그렇게 하고는 그냥 치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한 6일 정도 간격을 두고 치고, 그 외에는 요대로 그 방제력대로 이제 살포를 합니다. 방제력대로 살포하는데, 행여 치고 나서 한 2시간 있다 비가 막 쏟아졌다. 그럼 쓸려 내려가는 거죠. 거의 다 쓸려 내려. 그러니까 2시간, 뭐 한 3시간 이내로 뭐 그래 됐다 그러면 그 다시 쳐야 돼요. 다시 치는데 정글 또 치기는 그렇잖아요. 혹시나 남아있어서 중복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에 약재를 당겨서 치는 거다. 당겨 쳐가지고 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한 8시간 정도에 있으면은 바싹 마르거나 흡수를 할 수, 뭐 한 거의 다 하루 정도 지나면 다 흡수되죠. 한 8시간 정도, 한 90% 정도 이렇게 흡수. 100%는 또 없어요. 그냥 흡수가 돼서 말라붙어 있다가 방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견문이 썩읍니다. 요 중요한 얘기가 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갖고 나왔습니다. 견문이 썩은 병은 어떤 약재를 쓰냐면, 요것도 이제 HDHI계, 스트로블루리계라 그래가지고, 헤비치 프린트,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약재, 카브리오, 요런 약재가 견문이 썩은 병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래 되어 있어요. 렌비오, 살림꾼, 포리람. 요것이 입약이에요. 렌비오하고 살림꾼 여기. 근데 여기 보면 견문이 썩은 병이라 되어 있어요. 견문이. 근데 요것은 만약에 이 과원이 이 갈색무늬병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데 이걸 갖다 치는 거예요. 모르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살림꾼이라든가 렌비오라든가 뭐 여기 견문인데 견문이병에 해당되는데, 견문이병이 있으면 견문이병 약 이거 약 치면 되지만은 갈색무늬병이 있으면은 이 약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 갈색무늬병이 있으면은 이 약을 치면은 이 피 떨어져요. 다 악영향을 온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뭐야, 병균이 있는 그 이파리 이는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창기에 쓸 수밖에 없어요. 한 5월 달에 치료가 되면서 많이 치료가 되거나 떨어지면 금인데, 지금 9월 달, 8월 달에 그 잎이 다 떨어진다 하면 사과는 안 되는 거죠. 병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광합성 작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걸 만약에 이 약재를 렌비오라든 살림꾼 요 약재를 갈색무늬병이 이파리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칠 때는 8회차인데
8회차인데 요 칠 때는 가장 이파리를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갈색 무늬병 있는지, 소립자가 검정 색깔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노랗게지기 전에 이파리 속에 갈색 아주 검은 점, 그래 보면 검은 점 소립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은 이제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있으면은 그 잎이 떨어지니까, 도리어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해서 과일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 치실 때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약주세하고 앞에 약만 가지고 사가지고 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요 적용 병해를 보고, 적용 병해가 여기에 탄저니까, 여기 견문이니까 견문이에 해당되는 약 쳐야 된다. 근데 여기 요도 물론 이 약재는 견문이도 되고 갈색도 되고 다 되는데, 여기서는 갈색 그 무늬병은 병균이 있는, 그러니까 이파리에 병이 걸려 있으면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치면 안 돼요. 그래,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르고 또 이거 갖다 쳐가지고 잎이 다 떨어. 우리 밴드의 그 김경훈 밴드에 보면은 그 작년에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찍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파리 다 떨어지고 뭐 어떠됐다고 이렇게 막 써갖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걸, 그게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해를 또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사다가 그냥 이거 치는 거예요. 그냥 뭐 어쨌든 간에 뭐 병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갈색 무늬병이 있으면은 절대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잎이 더 떨어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이 낙엽병. 전문이 낙엽병은 우리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전문이 낙엽병 이제 중생종에 많이 옵니다. 중생종에 오는 병인데, 거기에는 이제 전문 약제가 있어요. 포리옥신하고 노브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8월 25일 이후에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전에 병이 있으면 이거 한번 치면은, 저도 그 전에 한 번만 잎이 이렇게 생기는 게 몇 개 있어서 이 약제를 치니까 그냥 딱 끝나요. 그러니까 점이 있는 데서 이 약제를 치게 되면 점 안에 하얘져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잎에서는 더 이상 발병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전문의 낙엽병 같은 경우에는 노브랄과 포리옥신 요 약제를 치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요 방제력이 없는 겁니다. 요걸 꼭 아셔야 돼. 여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5일까지 이제 방제를 이렇게 끝냈어요. 이렇게 방제일을 정해서 날짜를 이제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나노 골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나노 골드는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다 그냥 노랗게 잘 됐는데, 마지막 달 무렵에 되니까 이 빨간 점이 생긴 거예요. 빨갛게 바깥에 짜무쟁이 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에 방제력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이건 탄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심스러웠는데, 지난번에 엄재일 교수님께서 교육하는 게 있었습니다. 강원도 오셔서 교육하는 거 가서 들었는데, 시나노 골드는 9월 상순경에, 이거 중요한 거죠. 상순경에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한번 머판으로 한번 쳐줘야 된다. 이것은 뭔 소리를 하면은, 그것이 탄저병이랍니다. 탄저병. 그러니까 그것은 늦게 그렇게 되니까 나는 그게 무슨 탄저병 같기도 하고 무슨 병인지 고민스러웠거든요. 노란 사과, 시나노 골드, 황금 사과라는데, 저도 이제 한 50kg 됩니다. 요게 약제 방제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머판을 우리가 시나노 골드에게 9월 한 10일경, 10월 달에 출하를 하니까 9월 상순경에 머판을 살포를 해 주시면은 시나노 골드가 탄저가 생기지 않는다. 잘 노란 사과 잘 만들어지다가 마지막에 수확 시기에 대해서 그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9월 달에 9월 상순경에 머판을 쳐줬으면은 과일이 아주 잘 됐을 거라 이래서 작년에 생각되는데, 시나노 골드 재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 주시고, 오늘 설명드린 것은 시나노 골드를 9월 상순경에 머판 약제를 가지고 한번 해주면은 탄저병에 이제 예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11월, 그 다음에 11회차
여기에 이제 렌비하고 살림꾼 플러스 포리람 되어 있는데 견문이소음병으로 이제 적용돼 있어요. 여기에 갈색 문의병이 있는 가오는 이 약제를 치면 안 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좀 치면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아마 모르고 그냥 여기 방제력이 나왔으니 이거 사다가 그냥 해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걸 보시고 고민 좀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델란을 쓰는 델란을 살포하는 가오는 응애약 아바메틴 계열에 있는 버티맥이라는 약제 여기 있어요. 요게 이제 버티맥 8월 달에 쓰는 건데 버티맥이 있는데 요거 쓰시면, 그러니까 1년이고 뭐 2년이고 계속 요거 델란 쓸 때는 이 약제는 쓰면 안 된다. 이게 서로 간의 관계가 안 맞아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약해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파라핀 오일계 요것도 디시토론이라는 약제도 마찬가지로 델란을 쓰는 가오는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잘못했다가는 어떠한 약해가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진짜 여기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해를 하고 좀 폭넓게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 방제 약에 잘못 쳐가지고 약해를 입어서 동록이 생긴다든가 그 이외에도 다른 병해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러면은 아주 큰 후회가 되죠. 가슴 아프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데 저게 자료가 책에 있는 거나든가 여기 있는 내용들 보고 행위 한 번 더 짚고 약제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건 얘기 못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니까 방제 시 또는 이렇게 의문점 되는 것은 약사에게 좀 문의를 해 보시고, 또 강사들 또 있잖아요. 강사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가운데는 강사들이 없지만은 저 밑에 지방 전화로 이제 뭐 마이스터 대학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마이스터 대학 강사님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문의해 보시면은 경험도 나오고 또 약효에 대해서 더 알려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